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여러분들 이직하시려면 채용 공고 많이 보시죠? 자, 채용 공고 숨겨진 여러 가지 진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업들이 헤드헌팅 서비스 의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고도 내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로 나가는 그런 채용 공개 공고를 보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숨겨진 채용의 비밀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JD를 보면 채용 공고랑 JD랑 큰 내용 차이는 없으니까요. JD를 보면 우대 조건이라는 게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조건을 우대 조건을 JD에 다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개적으로 나왔을 때 혹시라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 이런 우대 사항을 갖고 사람을 찾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는 나름 되게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에서 우대 사항으로 예를 들어 마케팅을 뽑는데 기존에 했던 산업이 아닌 어떤 특별한 어떤 분야를 우대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할 건가 보다, 이거를 상대방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대 사항은 조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아주 자세하게 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헤드헌터한테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죠. 왜냐? 그래야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이제 국내 영업팀장, 이제 세일즈 쪽 담당하는 사람을 이제 찾는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 솔직히 이제 처음에 받은 JD 같은 경우는 뭐 영업 경력 10년 되고 뭐 배터리 이런 쪽 하는 쪽이어서 뭐 배터리 관련한 뭐 영업 경력 있으면 우대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대충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채용 담당자 쪽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따로 제가 이제 물어봤죠. 혹시 주신 JD 이외에 원하는 조건이 따로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가능하면 좀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제 위에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오신 임원분이 이제 외국계 쪽에 계신 분이고, 이제 좀 외국계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편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려면 이제 글로벌 쪽으로도 그렇고 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타겟을 이제 외국계 경험이 있는 사람, 기왕이면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이제 찾아서 진행을 해서 저는 이제 결국에 성공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외국계 쪽에 계셨던 분하고 잘 매칭이 돼가지고 성공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영업만 10년 한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한 사람은 국내 영업 경력이 한 8년에 해외 영업 경력 2년 정도였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뭐 그 숨은 우대 사항에 이제 포인트가 돼서 들어간 게 된 거죠. 이렇게 JD에는 없는 숨은 우대 조건을 이제 헤드헌터는 알고 있습니다. 헤드헌터만 알고 있는 비밀, 이제 두 번째. 왜 이 포지션을 채용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에 넣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증원이냐, 이제 대체냐, 이런 게 나오는데 대부분 대체가 아마 많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만두면서 이 자리를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인력이 퇴사를 할 예정이니까 이걸 찾는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왜 그만두는지까지도 이제 궁금하기는 한데, 뭐 개인적인 정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이야기는 안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 IT 기업에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찾는데, JD에서는 뭐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뭐 성장에 따라서 팀 확대를 위한 채용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PM분이 고객사하고 좀 문제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고객사하고 좀 분쟁하고 좀 어찌됐건 그 어카운트를 잘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쪽하고 자꾸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뭐 그분도 성과도 안 나오고 위에서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결국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가게 된 이유를 이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아, 기존에 있던 PM이 이게 고객사랑 좀 문제가 많았구나. 그래서 이제 좀 업무 경력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을 때 괜찮은 분이 있었어요. 잘 맞는 분. 그래서 그분한테는 이야기를 했죠. 기존에 계신 분이 어카운트 관리를 잘 못한 것 같다. 고객사를. 그래서 그 서류나 자기소개서 쓰실 때 아니면 이제 면접을 갔을 때 고객사 관리를 얼만큼 잘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사랑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이걸 원활하게 잘 해결을 했는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서류를 보완하시고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정말 괜찮은 팁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합격했어요. 정말 그것 때문이었는지 다른 이유가 좋아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나 말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급진 정보를 가져다가 제대로 써먹은 거죠. 내가 헤드헌터가 알고 있는 비밀 세 번째가 면접관, 결국에 리더가 되겠죠. 팀, 이제 리더의 성향을 좀 알고 조직 분위기가 어떻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걸 갔을 때 대응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JD에 많이 쓰는 게 뭐 팀워크가 좋은 사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써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에 이제 리더가 봤을 때 나랑 잘 맞는 사람, 조직이 봤을 때 기존 조직 구성원과 잘 어울리는 사람, 이 사람 찾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지불결제 쪽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데 이제 최종 면접하는 사람은 IT 헤드였습니다. 이 IT 헤드 이제 얘기를 물어봤죠. 이분의 좀 스타일은 어떠냐. 임원 중에서도 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받고 다 참견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툭툭 던져주고 알아서 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보고해라, 뭐 이런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 IT 헤드 이분은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툭툭 던져주고 너무 자꾸 보고하는 것도 싫고 세세한 건 알아서 다 하고 결과만 갖고 와라, 약간 이런 스타일의 사람.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제 팀에서, 이분 이제 밑에 팀이 몇 개 있잖아요. 팀 내에서 이제 팀원들이 이제 그만두는 거. 그것도 명확하게 이유가 없이 그만두는 경우 그 팀장을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한 포지션도 그 팀의 이제 팀장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업무는 주도적으로 너무 보고를 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하는 스타일을 제일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직원 관리에 굉장히 진심인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팀장님, 제가 이제 지원한 분이죠. 그 팀장님도 이 피플 매니징하고 이제 팀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잘 했는지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제 능력을 설명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분은 그러니까 좀 조용한 스타일보다는 소위 말해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조금 시끄러운 사람? 할 말 하고 할 거 이제 좀 자기한테도 와서 좀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하니까 조용한 것보다는 적극적인 그런 태도, 성격, 자기는 좀 이제 쾌활한 뭐 이런 활달한 이런 거를 좀 어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면접 전에 전략을 잘 짜드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면접은 합격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만점은 합격을 하셨는데 연봉에서 협상에서 조금 이제 서로 눈높이가 안 맞아서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든지 좀 맞춰주려고 했는데 그 대표이사가 뭐 그렇게까지 줄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입사가 되지는 않았던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헌터는 그 일반적으로 나온 채용 공고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나이나 뭐 성별 이런 것도 다 헤드헌터에겐 공유가 됩니다. 뭐 가능하면 남자로 해주시고 나이는 뭐 40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경력 연차는 7에서 10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년까지는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공고를 잘 보시고 그 JD를 확인하시면서 이제 좀 회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헤드헌터에게 좀 그런 세부적인 조항들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경력직 이직 시장에는 이제 공개된 정보가 있고 이제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무조건 가치가 높은 거는 아니지만 내가 지원한 포지션과 관련된 그리고 그 회사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는 알아서 절대 손해날 일은 없다는 거. 그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